우리는 왜 아이를 갖는가? 라는 책 중에서 국가에 대한 의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가져야 하는 이유로 국가에 대한 의무가 정당할까? 여기서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사회를 위해 아이들을 낳는 것이 그 사람이 자신에게 교육과 돈벌이의 기회와 시민적, 정치적, 법적 권리를 부여해준 사회의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진 도덕적 부채를 갚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상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을 갖는 것은 애국적인 의무이며 조국에 대한 충성의 표현이다. 이 사상은 아이들이 다 자라 성인이 되어 사회에 이바지할 것이기 때문에 출산이 정당하다는 결과론적 주장과는 다르다. 흔히 아이들을 공공재라고 한다. 아이들은 발전의 원동력이고 미래의 노동자들이며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자들이자 세금의 원천이며 고령 인구의 잠재적 부양자들이다. 물론 이런 묘사는 대부분 정확하다. 그러나 나는 지금 사람들이 언젠가 성인이 되어 사회에 안겨줄 아이들의 경제적 가치를 위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미래지향적 주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대신에 나는 당신이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찾고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사회가 조성해 주었기 때문에 당신은 새로운 시민들의 창조에 기여할 의무를 사회에 지고 있다 하고 말하는 다소 태형적인 주장을 고려하고 있다. 시민의 의무에 관한 문제들은 복잡하고 다각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의무들을 하나하나 세세히 다룰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국가에 특별히 출산의 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것은 적절하다. 어떤 시민이 살고 있는 사회가 그녀를 잘 대접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녀는 빈곤 속에서 성장해야 했으며 인종차별이나 남녀차별에 시달렸고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했고 훌륭한 고용과 시민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누리지 못했다. 그런 경우엔 그 시민은 자신이 몸담고 사는 사회에 빚을 진 것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사실 그런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억압당할 존재들을 추가로 공급하길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억압적인 사회에서의 삶에 더 적절한 대응일 뿐 아니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 태어나게 될 아이들을 억압으로부터 보호하는 한 방법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설령 어떤 시민이 공정하게 대접을 받고 다른 시민들과 똑같은 기회를 누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신이 사회에 불가피하게 빚지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누구도 자신이 태어날 곳과 자랄 곳이나 살 사회의 세부 사항들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렇듯 사람들이 자신에게 빚을 안겨줄 사건들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 빚을 질 수 없다. 비록 어떤 사람이 사회의 의무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 의무감이 혹시라도 빚이 된다면 그 빚을 갚을 길은 출산이 아니고도 많다. 생산적으로 일을 하고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고 투표를 하거나 다른 정치활동에 참여하고 공동체의 조직들을 지원하고 봉사자로 활동하는 것도 그런 빚을 갚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여자들이 국가를 위해 아이를 가질 의무를 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그런 의무가 여성들을 출산 노예의 처지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곧 여성들이 국가의 선을, 말하자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절대로 없는 어떤 대의를 촉진하는 도구라는 의미이다. 더욱이 국가에 대한 의무감은 아이를 가질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이유는 그렇게 되면 여자의 도덕적 초점이 아이 자체에 모아지지 않고 사회에 모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큰 관심이 없거나 양육을 달가워하지 않으면서도 시민의 의무감 때문에 아이를 낳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부적절한 부모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식의 접근이라면 자식에게도 위험하게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주로 국가의 잠재적 도구로, 말하자면 군사적, 산업적, 경제적 목적을 위한 노동력의 원천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